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오라토리오입니다. 학습하기에 앞서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격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니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는 학교에 등교 수업을 하고 한 주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주 분량만 영상을 찍고 한 주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 반의 진도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업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수업 관리를 위해서 매우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 선생님은 다음 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습해야 되는 수업 영상을 찍기 위해 어제 토요일도 출근하고 오늘 일요일도 이렇게 나와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간에 지배당하는 느낌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제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음악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일반적으로 성서에 입각한 종교적인 내용을 지녔으며 오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페라는 연기 동작이나 무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라토리오는 연기 동작이나 무대 장치가 따르지 않는 것이 오페라와 다른 점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처럼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페라에 비해 합창의 비중이 더 크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내레이터가 낭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오라토리오의 발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16세기 무렵 가톨릭 신도들이 오라토리오라는 기도실에서 가진 성경 읽기와 기도회가 17세기에 들어 성경 이야기의 배역을 나누고 간단한 연기를 곁들여 노래 부르는 것으로 바뀌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라토리오는 독창, 합창, 관현악 반주가 더해지면서 종교적 극음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를 주로 작곡한 작곡가로는 핸델, 하이든, 멘델스존 등이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16세기 말 수도원이나 신학교의 오라토리움이라는 기도실에서 성서를 읽으며 간단한 연기를 곁들인 종교적 내용의 극음악이 발전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독창이나 중창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합창이 강조되고 무대 장치와 의상 없이 공연되며 스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내레이터가 낭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레이터가 해설자죠. 해설자가 그걸 진행하며 설명해 줍니다. 선생님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이미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종교적 극음악으로 오페라와 달리 무대 장치와 의상, 연기 행위를 동반하지 않으며 성서에 기초한 가사 내용, 해설자의 등장, 비중 있는 역할의 합창 등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비해 오페라는 세상적 극음악으로 무대 장치와 의상, 연기 행위를 동반하고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세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곡을 감상하기 전에 곡의 짜임새를 보고 감상하면 곡의 흐름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라토리오의 합창 부분에서 화성법적인 짜임새와 대입법적인 짜임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입법적인 짜임새와 하성법적인 짜임새의 부분을 비교해서 감상하면 악곡의 구조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곡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고 또 느낌도 그 선율을 따라서 마음속으로 노래가 되기 때문에 감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성법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화성법은 화음이 결합된 음악으로서 하나의 성부가 주된 가락을 담당하고 나머지 성부는 주성부를 화성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의 수직적 짜임새를 갖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화성법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선율이 있다면 그 선율에 맞는 아주 기초적으로 1도, 4도, 5도 그런 화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화음을 만든 것을 화성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법적인 짜임새는 어떤 게 대입법일까요? 한번 봅시다. 대입법은 주어진 선율에 2개 이상의 독립된 대선율을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 기법을 말합니다. 모방 양식에 의해 발전되어 주제와 응답으로 구성됩니다. 수평적인 형태의 짜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 우리가 선율의 주제는 보통 2마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제를. 그걸 동기라고 하죠. 어떤 곡에 있으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는 보통 2마디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율입니다. 여기 대해서 또 응답이 있습니다. 주제를 모방하는 선율입니다. 그 대주제는 응답에 대한 선율로 독자적인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금방 주제 2마디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꼭 2마디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기악곡보다는 성악곡을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 가요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가곡도 이런 곡들을 보면 주제가 보통 동기가 2마디로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곡이 발전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큰 기악곡 같은 경우에는 꼭 주제가 2마디가 아니고 4마디도 될 수가 있습니다. 4마디 이상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기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법은 수직으로 나타나는 짜임새고 그다음에 대입법은 수평적인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합창교향곡에서 1악장 소나타 형식을 설명할 때 대입법을 이용한 바하의 사단조 포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인데 기억나나요? 자, 오라토리오에서는 오페라보다 뭐가 더 많이 부각된다고요? 네, 합창 부분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오페라 수업에서 성악의 연주 형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악의 연주 형태는 여성의 소리와 남성의 소리, 그리고 음역에 따라 높은 소리, 가운데 소리, 낮은 소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높은 소리는 소프라노, 여성의 가운데 소리는 메조소프라노, 여성의 낮은 소리는 알토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소리 중에서 남성의 높은 소리는 테너, 남성의 가운데 소리는 바리톤, 남성의 낮은 소리는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합창의 이
그 성악의 연주 형태가 이제 학습이 되면 합창의 연주 형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악의 연주 형태는 한 사람이 부르는 거는 그냥 독창, 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노래를 같이 부를 때는 합창, 화이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합창의 연주 형태는 여성들만 노래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성 합창. 남성들만 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남성 합창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노래를 하면은 혼성 합창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 2부 합창은 여성의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3부 합창은 높은 소리, 가운데 소리, 낮은 소리. 남성 합창도 똑같습니다. 남성 2부 합창은 남성의 높은 소리, 테너. 남성의 낮은 소리, 베이스. 남성 3부 합창은 남성의 높은 소리, 테너. 남성의 가운데 소리, 바리톤. 남성의 낮은 소리,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혼성 4부 합창은 선생님 어떻게 된댔어요? 여성 2부 합창과 남성 2부 합창이 합쳐지면 혼성 4부 합창이 됩니다. 그래서 혼성 4부 합창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혼성 4부 합창이죠. 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외우려고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만 좀 들어주면 그냥 저절로 외워질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성악의 연주 형태와 합창의 연주 형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오페라 수업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앞 시간에 베토벤의 제9번 합창교향곡에서도 이미 학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주제는 오라토리오이지만 앞서 배운 장르에 대해서도 다시 복습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음악의 배경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선생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영상을 찍고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좀 하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학습을 잘 했다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지금 집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이 느껴졌습니다. 음악 과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상할 곡 하이든의 천지 창조 중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를 감상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곡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든의 천지 창조는 제1부 제13곡으로 가장 유명한 합창곡입니다. 천지 창조 넷째 날 새 천사의 삼중창과 합창이 대조적인 효과를 만들고 포가 포의 대입법적 전개를 보이며 힘찬 합창으로 마무리됩니다. 핸델의 메시아와 함께 오라토리오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천지 창조는 모두 3부작으로 제1곡부터 34곡까지 공연 시간만 1시간 45분이 넘는 대작입니다.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엿새 동안의 기록을 순서대로 전개된 것입니다. 굉장히 길죠. 1시간 45분 동안 여러분들 꼼짝도 안 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여기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룬다 했죠. 핸델의 메시아도 이렇게 오라토리오인데 이것은 이 메시아는 더 길어요. 더 길어서 아마 끝까지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메시아를 열심히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다른 음악 안 듣고 이 메시아만 들었는데 이 메시아가 CD로 어쨌든 메시아도
보면 CD로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죠? 1년 동안 메시아만 듣고 다닌 적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하이든의 천지창조 곡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부로 나뉘며 제1부는 천지창조의 처음 4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제2부는 제5일과 6일의 이야기입니다. 제3부는 낙원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명한 시편 제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의 대합창은 제13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이든은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아 이 천지 창조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핸델의 할렐루야는 알죠? 네. 우리가 이제 감상이 남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삽입하다 보니까 벌써 2번이나 저작권 침해로 수업 영상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에다가 그 동영상을 넣지를 못하고 또 내려지면 수업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 링크를 이제 따라서 영상을 봐도 되고요. 같은 제목의 동영상을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라토리오의 하이든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음악 수업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